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정입니다. 오늘은 너무 재밌는 영상을 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무슨 영상이냐면 금리가 오르면 월세가 오른다는 영상이죠.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금리가 오르면 월세가 오른다는 바보들에 관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바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월세 전세 사는 사람들을 개 돼지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돈이 넘쳐나는 거죠. 월세와 전세 사는 사람들은 돈이 넘쳐나는데 이 바보들이 폭락농자의 말을 듣고 돈이 넘쳐나는데 월세와 전세를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영끌한 사람들은 경제와 정책을 잘 알고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시장 경제와 노후 대비를 잘하는 사람으로 자신감과 배운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채널은 역시 내 구독자는 달라, 역시 배운 사람, 이런 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와 월세 사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멍청이가 자기가 주거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의 절반만 써야지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전세와 월세 사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 재산 넘쳐나는데 나는 내가 넘쳐나는 재산의 절반만 해서 내가 주거 비용을 쓸 수 있는 돈, 쓸 수 있는 그 돈의 절반만 해서 나는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다 그 사람들도 제가 쓸 수 있는 돈의 전부를 갖다 바치면서 주거 비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주거 비용으로 설정해야 되는 그 금액에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세와 전세도 자기 부담에 최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월세가 60이었고 전세 이자가 60만 원 나갈 곳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둘 중에 더 만족도가 좋은 곳으로 이미 움직여 있는 상황이죠. 이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아, 전세가 60이고 월세가 60이다. 나갈 수 있는 돈의 합이 같다면 난 더 좋은 곳으로 들어가 살 거다. 난 더 신축으로 들어가 살 것이다. 나는 구축보다 저 반지역보다 당연히 2층, 3층에 가서 살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 버린 상황이 오면 전세가가 못 버티는 상황이 올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전세로 했을 때 지금보다 전세 대출 이자금을 했을 때 이자가 지금 2배, 3배 올라간다 한다면 60만 원이면 내야 될 돈이 그다음 120만 원, 180만 원이 된다 한다면 그걸 누가 버틸 수 있냐는 거예요. 못 버틴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 물건은 월세 60만 원 받으면 투자는 대비 손해가 되는 거예요. 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 했을 때 전세 물건이죠. 전세 물건은 월세가 60만 원 받는다면 그냥 월세 60만 받는다면 금리로 놓고 봤을 때 이건 투자 대비 손해가 오는 거죠. 손해가. 그리고 이렇게 투자 수요가 쭉 빠져버리면 경매가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전세가는 못 버티는 상황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세가에서 월세를 그냥 60만 받으려고 하자니 이건 도저히 투자 대비 손해되는 거예요. 금리 대비 너무 손해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투자 수요는 쭉 빠지게 되고 이제부터 경매가 쏟아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과거에 왜 금리가 올라가면 그래도 이런 잡소리를 하게 됐냐? 월세가 올라간다. 이런 잡소리를 할 수 있었냐면 자, 보자고요. 미국의 금리가 있어요. 이 금리가 이 시기 있죠? 대충 1990년도에서 2000년도죠. 2000년도 그 사이 때 대한민국이 5,000달러 막 8,000달러 하고 있는 국가가 1만 달러 국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국이 금리를 또 올리는 그 시기가 보이죠? 이 시기예요. 2000년에서 2010년 사이가 보이잖아요. 그럼 2005년 그 정도 사이에 대한민국은 무려 19,000달러 나라가 돼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했던 바로 이 시기가 있죠. 2010년에서 2020년 바로 이 사이에 이 지점 2016년 그럼 29,000달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금리를 올린다 하면 이미 가계 소득이 아니죠. 1인당이죠. 1인당 소득이 월 100만 원씩 월급 더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금리 올릴게 하는데 이미 금리 올린다 하고 딱 뒤를 보니까 그래? 미안한데 나 월급 100만 원 올랐어 이번에. 이미 올라 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전에 30대들이 월급 400 받았는데 우리 지금 30대에서 월급 500, 600 받아. 올려 돼. 막 이러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하면 대한민국 1인당 국민 달러가 지금 얼마 돼 있어? 39,000달러 돼 있어야 돼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금리 좀 올릴게 하는데 그래? 어쩌지 우리 30대들이 월급이 한 600 되네? 그냥 기본 월급이 600이야 막 이래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 우리 기본 연금이 환율 계산해보니까 그래 한 500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올려! 우리 20대들 둘이 결혼하는데 어떻게 20대도 평균 한 1,200만 원 받네. 어떻게 하지? 그런데 월세가
80밖에 안 돼? 우리 월세 200도 낼 수 있어. 이러면 되잖아요. 이러면 된다고요. 근데 지금 현실이 그게 아니란 거잖아요. 자, 대한민국이 좀 39,000달러예요? 4만 달러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갖고 있는 문제. 아니, 이재명이 왜 경제 하겠어? 이재명이 경제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민주당! 지금 다 알고 있다고요. 민주당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민주당도 알고 있다니까, 지금. 민주당에 거기 안에 대학 교수 다 알고 있다고요. 좌파 대학 교수들 싹 알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어느 위치에 있는지. 현실을 보셔야 돼요. 90년대 아시아였어요. 2000년대 북중미였어요. 2010년대 유럽이었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중국 경제 성장률 15% 나오나요, 지금? 여러분, 중국 15% 나와요? 여러분, 10년 전에 중국 부동산 최고 기업 막 파산하고 있는 거 들어봤어요? 그런 뉴스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냐고요? 아시아에서 제일 GDP 큰 나라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중국이. 중국 알죠? 화교 세력 쪽, 화교가 동남아 쪽 다 잡고 있는 것도 아시죠? 그쪽 가면.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자, 대한민국 가계부채 GDP 100% 넘은 거 알고 있죠? 부동산 이번 대선은 부동산 가장 중요하다. 그거 알고 있잖아요, 지금. 왜? 비싸니까. 가계부채 이미 다 갖다 썼고 GDP는 안 오르고. 2020년대죠. 2020년대 부동산 거품 최대 공약은 이미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 전에 10년 전, 그 전에 한 15년 전 구조조정 들어갔던 지역들. 구조조정도 들어갔잖아요. 미국 디트로이트 파산될 때 대한민국 구조조정했어요? 돈 푼다 했지? 아시아, 중국 돈 푼다 했죠. 중국, 여러분 유럽이 무너졌을 때 그 자금줄 대던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그 중국이 힘들대요, 지금. 그 중국이 힘들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 권역이 어디냐고요? 아시아잖아.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 2,900만 달러 정도 했는데 우리 이제 3만 달러 하네? 우리 29,000달러 정도 했는데 우리 이제 39,000달러 하네? 어쩌지 앞자리가 바뀌었네. 월급이 월 100만 원씩 더 받네. 우리 4인 가족 치면 400만 원 더 받네. 우리 그 정도인데?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못해요. 당연한 거 다 아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결론 뭐예요? 세입자는 현금 자판기가 아니에요. 세입자를 현금 자판기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4만 달러 가면 돼요. 4만 달러 가면 돼요. 그냥 월급 한 100만 원씩 더 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는 그거죠. 진짜 문제는 그거죠. 미국이 대한민국보다 지금 부동산으로 놓고 봤을 때 이 가계대출로 봤을 때 더 건전하다는 거죠. 미국이 건전하다는 건 무엇이에요? 안 봐준다는 거예요. 미국은 미국이 힘들 때만 전 세계에 관용을 베풀지 안 힘들면 어떻게 된다? 강하게 압박하는 나라예요. 강하게 압박. 본인들이 힘들 때만 유연하지 안 힘들면 유연한 놈들이 아니에요. 온갖 기준, 온갖 방식대로 있는 방식대로 꼼수가 아니라 철저히 죽이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금리가 오르면 월세가 오른다는 바보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바보들에게. 대한민국이 39,000 최소 38,000원 찍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자고요. 우리 그렇게 말하자고요. 38,000, 39,000 찍고 우리 그렇게 말하자고요. 우리 20대들, 30대들 월급 90만 원 올려줬다. 그 다음에 말하자고요. 그게 말하자고요. 이재명조차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조차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이명박 시대와 다른 점 뭐냐고요? 이명박 시대는 금리가 내려가고 있었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고. 자,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